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드디어 이제 2학년 과학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태 사플 교재 이용합니다. 학기 교재입니다. 개정된 교과입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 오리엔테이션 압축 얘기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오리엔테이션 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이거 학기 교재니까 자, 요거 갖고선 쭉 1년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1단원부터 이번 시간 시작할 거예요. 1단원은요, 물질의 구성이라는 단원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거든요. 이 물질의 구성 단원은요, 좀 중요해요. 자, 중요하고요. 여긴 공부하지 않으면요, 뒤쪽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누적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누적적으로 공부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단원에 따라서 앞에 거 소단원 공부 안 해도 뒤에 거 소단원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단원 01, 소단원 02 있을 때 01 공부 안 해도 02만 공부해도 02 내용 알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01, 02, 03 이렇게 소단원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는 뒤에 원소기호를 배우면서부터 원소기호하고 분자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온이라든가 이온, 화학식,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 이제 2학년 과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공부를 차곡차곡 해주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방향 잡아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요. 원소에 대한 얘기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물질관의 변화하고 원소, 우리 교재 10쪽, 11쪽 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 잠깐 말씀드렸지만 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 풀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교재 혹시 없는 친구들이 있지요. 쌤 저는요 이미 다른 교재를 샀는데 이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요. 어떡하죠? 교재 또 사야 되나요? 교재 정 없으면 이제는 집에 있는 거 갖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강의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화면에 보여드리는 문제 보시면서 빠르게 풀어보시고 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교재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관련된 개념이요. 옆에 가서 정리하고요. 돌아와서 교재에 있는 내용 화면 보여드리고 문제 풀고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되시겠죠? 옆으로 일단 가서요. 개념 공부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물질의 구성이라고 했어요. 이번 단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물체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이건 뭘로 만들어졌지? 이것은 뭘로 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이런 게 바로 물질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그럼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물질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걸로 이루어졌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관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요. 고대에서부터 해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오면서 현대의 물질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흐름들을 조금 엿보려고 해요. 되셨어요? 자, 고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대의 물질관. 그 첫 번째는 바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비가 온 후에 그 땅에서 갑자기 새싹이 보글보글보글보글 쏭쏭 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비만 내렸는데 거기서 막 뭐가 나오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물이 모든 물질의 근원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봐도요. 물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죠? 우리가 봐도 야 이거 다 물이라고? 아, 야 말이 되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엠페도클레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물은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물 하나만 갖고 되어 있지는 않고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 불, 공기 4가지는 필요한 것 같아. 그때 어떤 식의 이야기도 나오냐면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뭔가 굉장히 작은 입자가 아닐까? 이런 커다란 물체를 막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자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최초로 이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입자가 아닐까? 자세히는 몰라서 그냥 뭐 알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어마어마한 학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사람들에게 막 명상을 떨치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자 아니고요. 물, 부르, 공기 맞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엠페도클레스가 설명을 좀 덜 했네.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4가지의 기본 성분은 말이지 4가지의 성질에 영향을 받아. 그 4가지 성질이 뭐냐면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습함 이런 4가지 성질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4가지 성질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 말이지 이런 물, 불, 흙, 공기가 변환될 수 있어. 변환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줘 볼게. 봐봐.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 내가 물에다가 따뜻함을 막 가할 거야. 건조하고 따뜻한 걸 막 가하잖아? 그럼 물이 사라져. 우리 무슨 상황인 거예요? 물을 막 끓인 거예요. 물을 끓이면 물이 막 수증기로 날아가잖아요. 수증기로 날아간다는 느낌이 뭐예요? 공기가 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봐라. 물에다가 열하고 건조함을 가하니까 이게 공기로 가지 않냐? 물이 공기 됐지요. 따뜻하고 건조한 거 했더니만. 봐라, 성질에 의해서 이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변환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론이 2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잠깐 스님 사람들 이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냥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흐름 다시 정리해볼까? 만물은 물로 되어 있어. 아니.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알갱이 아닐까? 아니라규. 물, 불, 흙, 공기가 맞아. 그런데 그것이 4가지 성질의 조합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 까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때 이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이 이론에 빠져들게 돼요. 빠져드는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값싼 금속, 싸구려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 또한 내가 어떠한 식으로 적절하게 조합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면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연금술입니다. 중세의 연금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연금술사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친 듯이 실험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실패?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 도구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의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발전을 얻어내게 된 것이 바로 중세의 연금술인 거예요. 이런 연금술 이후에 화학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대로 넘어갈게요. 근대에서는요, 보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일이라는 사람이 현대적 개념에 현대적 원소 개념이라고 할까요? 현대적 원소 개념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자자 얘들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실패하고 막 그러잖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 같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원소라는 거야.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이야. 이런 원소의 조건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돼. 이런 거를 원소라고 정의 내립니다. 누가? 보일이. 오케이? 이게 근대예요. 됐죠? 그러자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보. 난 네 의견에 동감해. 실험맨이에요. 라부아제는 실험맨.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물론 보일도 실험을 많이 하죠. 하지만 라부아제 실험맨으로서 실험을 막 해요. 실험을 막 하면서 보일이 얘기한 이 이론을요.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원소잖니? 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질들을 다 분해해볼게. 막 실험을 해요. 실험에서 막 분해를 해봐. 그래서 그 당시 기술로 분해할 수 없었던 33종의 원소를 발표합니다. 누가? 실험맨이 라부아지에가. 오케이.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게 되어 그 발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걸 원소라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됐습니까? 더불어서 무엇도 분해하냐면요. 물도 분해해버려요. 물도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내가 지금 물을 분해했어.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물이 분해가 됐잖아. 물은 원소가 아닌게요. 물은 원소가 아니야. 그리고 물 원소라고 얘기했던 사람 있지? 아리스토텔레스. 너 2000년 동안 지속된 그 이론에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쪼갰잖아.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론 아니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 실험이 바로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이따 이 실험장치 그림 보실 거예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부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면요. 원소에 대한 정의가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생각 정리해 볼게요. 자, 옛날 예쪽부터 가서요. 자, 더 올려볼게요. 만물은 무엇이다? 물이다. 탈레스. 아니. 물불 흙공기 네 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엠페도클레스. 알갱이 아닐까? 입자 아닐까? 데모크리토스. 아니야. 물불 흙공기 맞아. 근데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 변환이 가능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그럼 싸구려 금속을 금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 연금술사들. 실패. 그죠? 실패하면서 다시 정리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원소야. 그럼 원소라는 것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돼. 보일. 내가 실험맨으로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 라부아지. 흐름이 정리가 되십니까? 흐름이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소입니다. 자, 원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정리할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이걸 원소라고 합니다. 이런 원소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분해돼야 안 돼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라부아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부아제 실험 봐라. 물 쪼개졌지 않니? 물이 쪼개졌다는 소리는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거야. 왜? 원소라는 건 더 이상 분해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또한 라부아제 실험이 아닌 현대적인 실험으로도 얘기합니다. 현대적인 실험. 단순화시켜서 그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장치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여러 형태로 장치는 만들어질 수 있으나 자, 기본적인 형태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관에다가 여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잘 보세요. 물을 집어넣고요. 전기를 걸어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여기다가 물에다가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넣어줘요. 그때 지금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라고 했냐면 물분해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이 분해가 될 거예요. 누구랑 누구로 분해되냐면요.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전기를 걸어서 분해할 거거든요. 그때 물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주네요. 왜? 라고 생각하셔야죠. 왜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물만 넣고 전기 꽂으면요. 전기 안 흘러요. 그래서 전기 흐르라고 수산화나트륨 넣어주는 겁니다. 이유 아셔야 돼요. 됐죠? 전기 흐르라고요. 수산화나트륨 넣어줍니다. 전기 꽂을게요. 전기 꽂으면요. 물에서 뽀글뽀글뽀글 기포 나옵니다. 이 기포들이 바로요.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양이 조금 달라요. 조금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조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것은요.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는요. 산소에 비해서 2배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네요. 여기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쪽이 수소겠구나. 이쪽이 산소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때 수소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요.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요. 그럼 전기 연결도 알겠네요. 여기 연결된 건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됐고요. 여기는요. 플러스 극에 연결됐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 탐구에서 보고 싶은 내용 답니다. 자, 물분해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분해 실험이요. 물에다가 수산화나트륨 같은 거 넣어주고요. 전기 꽂으면 됩니다. 왜 넣을까?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흐르니까. 전기 꽂았어요. 뽀글뽀글뽀글 나오네요. 나오는 양이 좀 달라요. 많이 나오는 게 수소고요. 적게 나오는 게 산소예요. 수소 연결된 게 마이너스이고요. 플러스가 산소예요. 근데 이거 수소고 산소인 거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담하냐면요. 실험을 통해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수소하고 산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불을 갖다 댑니다. 자, 불씨를 갖다 댔을 때 수소는요. 스스로 타려는 성질이 있어요. 펑! 폭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갖다 대면요. 펑 소리가 나면서 탑니다. 오케이? 그런데 산소는 다른 것들이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불씨를 갖다 대면요. 활활 탑니다. 그때 활활 타오르는 걸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불이 아니라 대체로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게 돼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죽어가던 애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죽었던 불씨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일반적인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퍽 소리, 펑 소리가 나면서 탑니다. 이게 수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하고 산소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다가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에다가 불씨를 갖다 댔더니만 펑 소리가 났다. 그럼 우린 생각하셔야 돼요. A는 수소겠구나. A는 마이너스 연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물이 분해가 되는구나. 물이 분해가 된다는 소리는 물은 뭐가 아니구나? 물은 원소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소는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몇 가지 정도 알려졌냐면요. 110여 가지라고 할게요. 자, 교재에 따라서 118가지라고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어떤 교재는 120가지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120여 가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 값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개가 넘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가지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100가지가 넘는 것들을 잘 보면 자연에서 얻은 것도 있고요. 인공적으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90가지가 넘기가 자연에서 얻은 거고요. 인공적으로도 물론 얻을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원소는 원소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요.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화면 가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화면으로 다시 가서 얘기할게요.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물질관의 변화부터입니다. 자, 글씨 좀 잘 보이시나요? 좀 글씨 작으면 여러분들 교재로 보세요. 흐름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고대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자, 옛날 옛적에 탈레스 1원소설 탈레스 물이다. 엠페도클레스 4원소설 물, 흙, 공기다. 데모크리토스 입자설 알갱이 아닐까? 입자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 물, 흙, 공기 맞다. 그런데 4가지 성질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그거 믿고 연금술 시작된 거죠.
그럼 기억나요? 자, 연금술 가볼까요? 연금술 중세로 넘어갑니다. 연금술사들이 한 거죠. 그죠?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더라? 금을 만들고 싶더라. 실패. 하지만 금 만드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실험기구, 약품들의 발달로 인해서 화학의 발전이 시작이 된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근대로 넘어갑니다. 근대. 보일과 라부아지에 보이시죠? 보일.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시한 사람 보일. 이런 원소라는 거 물질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라부아지의 무슨 맨? 실험맨. 학교에서 실험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르는 말인 거야. 알겠죠? 스님, 라부아지 실험맨이죠? 이런 선생님, 뭔 소리니?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했어요. 그죠? 같은 말이죠. 그죠? 자, 빛과 열을 포함한 33종의 원소를 발표합니다. 자, 33종의 원소는 당시 기술로 분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빛과 열은 현재는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발표한 것들 중에는 현대는 원소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해하자는 거죠. 자,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통해서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된다는 걸 통해 물은 원소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다. 실험맨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라부아지의 원소설에 대한 실험 잠깐 볼까요? 이 실험입니다. 그림 보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라부아지에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또 하나 라부아지에가 생각이 나면서 이거 물 분해한 건데 물 분해하면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소하고 산소 어디로 갔을까? 봅시다. 자,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때 어디로 부어주냐면요. 주철관을 통해 부어주게 됩니다. 그때 주철관 철로 만든 관이거든요. 그 주철관은 보통 주철관이 아니에요. 벽화로에서 뜨겁게 달굽니다. 뜨겁게 달군 주철관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꼴꼴꼴꼴꼴꼴꼴 관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수를 거치면요.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포가 수소예요. 그럼 보세요. 수소 여기 나왔네요. 그럼 산소는 어디 갔을까? 산소는요. 이 주철관에 있는 철과 산소가 결합해버립니다. 철과 산소가 결합한 걸 우리는 쉽게 뭐라고 하냐면요. 녹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못이 녹이 슬었어요. 쇠가 녹슬었어요. 이 말은요. 철이 산소와 결합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이 주철관 내부가요. 녹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밖에 안 넣어줬는데 녹슬었어? 그 녹슬은 건 철이 뭐랑 결합했다는 소리? 산소랑 결합했다는 소리. 그 산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이 분해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뜨겁게 달군 주철관에 물을 부으면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된다. 분해된 산소는 주철관의 철과 결합하고 녹이 슬어요. 냉각수를 통과한 기체로부터 수소 얻는다. 실험 이해되십니까? 탐구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지 보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라부아지에는요, 물 분해 실험뿐만 아니라 물을 합성하는 실험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 자, 우리가 현대적인 실험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전기분해 실험 장치에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가득 채우고 전기를 흘려줍니다. 수산화나트륨 왜 넣는다고 했습니까?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전기 꽂았어요. 자,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 나오네요. 많이 나온 것하고 조금 나온 거 보이지요? 많이 나온 게 수소, 조금 나온 게 산소. 수소 나온 데가 마이너스 극, 산소 나온 데가 플러스 극. 수소라고 어떻게 확인해요? 불 갖다 댔을 때 펑 소리 내면 수소. 그죠? 불 갖다 댔을 때 여기 보이세요? 꺼져가던 불이라는 거 보이죠? 활활 다시 타올라요. 그러면 산소.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지금 조금 빠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앞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지금 빠르게 얘기할 때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맞아. 저거 들어본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나시면 돼요. 딱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반복을 해요. 선생님은요. 좀 반복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소 볼게요. 원소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요.
물질 이루는 기본 성분, 이걸 원소라고 해요. 종류에 따라 성질 다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예들이 좀 달라요. 그건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볼 거고요. 현재까지 118가지라고 나왔네요. 우리 교재는요. 그죠? 학교에서 배운 숫자로 그냥 들어만 보시길 바랍니다. 막 몇 개냐? 이렇게 묻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됐죠? 자, 이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나머진 인공적으로 얻었다. 즉 자연과 인공 모두 얻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원소들은 원소들마다 성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용하는 예들이 조금 다르겠지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짝꿍 지어서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조금 기억을 할게요,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수소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가장 가볍습니다. 1등 가벼운 거예요. 제일 가볍습니다. 수소입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그때 아까 제 수소기체 어떻게 확인했어요? 불 갖다 댔을 때 펑 소리 나면서 타버렸죠. 실제로 수소는요, 불에 굉장히 잘 탑니다. 갖다 대면 펑 폭발력이 강해요. 그 강한 폭발력으로 우주왕복선을 쏩니다. 이게 바로 수소입니다. 됐습니까? 수소 가장 가볍다. 됐죠? 자, 두 번째로 가벼운 게 헬륨입니다. 수소보다 헬륨이 훨씬 더 조금 무거워요. 됐어요? 하지만 헬륨도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풍선에다가 헬륨 넣으면요, 붕 뜨죠. 놀이동산 같은 데서 헬륨 풍선 팔지 않습니까? 걔 잘못해서 놓으면요, 이제 걔는 빠이빠이여죠. 못 잡죠, 그죠? 날아가잖아, 그죠? 어떻게 날아가냐고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요, 둘의 차이가 뭐냐면 수소는 스스로 탄력 성질이 매우 강한데 헬륨은 그렇지 않아요. 폭발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풍선에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풍선 이렇게 놀이공원에 샀는데 불씨 딱 닿자마자 뻥 하면 못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용하는 이유, 안정하기 때문에 광고, 비행선, 충전기체로 이용하는 겁니다. 수소기체 넣으면 더 잘 떠요. 하지만 위험하죠. 그래서 헬륨 넣습니다. 탄소입니다. 탄소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탄소요. 숯,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쓰는 그 숯, 알겠죠? 흑연, 연필심, 다이아몬드 이런 거 모두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탄소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규소는 조금 낯설어요. 규소 좀 낯설어요. 지금 조금 눈으로 잡기 익히세요. 규소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규소 친구들 어디서 잠깐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 이제 1학년 때 지구 내부 구조 배우면서 암석 배우죠. 그 암석에 많이 있는 게 규소거든요. 근데 아마 못 들어본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규소는요, 반도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됐죠? 수소, 가볍다, 헬륨, 비행선, 탄소, 연필심, 규소, 반도체. 산소요. 우리 숨 쉴 때 이용하는 거 산소입니다. 지구, 대기 성분의 21% 차지한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21%가 산소예요. 더 많은 게 질소입니다. 질소 여기 보이죠? 질소가 훨씬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때요, 우리가 숨 쉬고 내보내고 숨 쉬고 내보내고 할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게 산소 기체인 거예요. 됐죠? 대기 성분의 21%로 호흡에 이용되고 뭔가가 탈 때 이용된다. 산소입니다. 질소 바로 비교할까요? 대기에 가장 많습니다. 그때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 과자 봉지의 충전기체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얇은 감자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커다란 봉지인데 뜯어보면 섭섭해. 그지요? 별로 과자 안 들었지? 그때 왜 이렇게 봉지 큰 거예요? 그 과자가 너무 얇으니까 이것이 깨질까봐 그렇게 넣는다고 과자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죠? 근데 그냥 꽉꽉 넣어도 잘 안 깨진다는데 몰라. 아무튼간 충전기체로 이용해요. 식품 포장에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질소는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하지 않아요. 질소기체 있고요. 다른 물질, 과자 옆에 있어요. 질소는 이 과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을 뿐이야. 그냥 팽팽하게 있을 뿐이에요. 과자 있고 산소 있어요. 산소는 얘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속 건드려. 그 과자가 변질돼. 산소는 충전기체로 사용하지 않아요. 됐죠? 차이 아시겠죠? 철이요. 철은 뭐 철사, 철근 이런 거 이용할 때 만듭니다. 지구에 제일 많은 게 철입니다. 됐죠? 금이요. 뭔지 알죠? 번쩍번쩍 장신구. 그죠? 됐고요. 자, 알루미늄이요. 여러분들 이거 알루미늄 호일이죠? 알루미늄 캔 이런 거에 이용하는 게 바로요. 알루미늄입니다. 자, 구리요. 전선이요. 전선에 이용된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온은 네온사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깜깜한 밤에요. 간판들 보면 막 화려한 간판들 있죠? 그런 게 다 네온입니다.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면 독특한 색깔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죠.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온은 좀 나오는 출제 빈도가 적긴 하지만 나머지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이따 문제 풀면서도 반복할 거니까 반복적으로 좀 보세요.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용되는 것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학교 교과서에 다룰 수도 있습니다. 비누.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 나트륨, 탄소, 수소, 산소. 치약 어떤 걸로 되어 있을까? 플로린, 나트륨, 탄소, 수소. 휴대폰, 나무젓가락, 이런 거. 아, 여러 가지 원소가 모여서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마 나무젓가락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모두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됐죠? 아, 물질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되는 거구나.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요. 요번 시간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웠어요? 우리 교재 11쪽에 있는 문제들 있지요? 한번 풀어볼 거예요. 친구들, 교재 없는 친구들 빠르게 눈알을 굴리면서 읽어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물질관의 변화. 고대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무엇이요? 동그라미지 뭐예요? 입자죠?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죠? 자, 근대 라부아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어요? 원소라고 정의합니다. 그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쓸게요.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원소라고 하죠.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뿅뿅은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된다. 시읒 뭡니까? 산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물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거 X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탈레스 물질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다. 맞죠? O. 엠페도클레스 네 가지 원소 얘기했죠? 물, 불, 흙, 공기. 맞죠? O.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네 가지 원소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맞아요. 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네 가지 성질의 조합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틀렸네요. 중세 연금술사들은 값싼 물질을 이용해서 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죠. 보일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까? 맞죠? 라부아제는 물이 원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맞죠? 실험을 통해 얘기했죠? 따라서 답은 O,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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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O. 맞죠? 오케이. 할만해요? 다음 2번. 다음과 같은 물질관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 고대 학자로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 입자설 최초로 주장한 거. 그때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기본 입자니까 이거 보일인가? 고대예요. 고대의 알갱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대로 시작하는데. 이름 낯설어요. 데모크리토스죠. 눈에부터 익혀놓으세요. 눈에 익혀놓으세요. 알겠죠? 데모크리토스입니다. 3번. 여러 가지 원소의 특징이나 이용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가장 가볍대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제일 가벼운 거 누구랬죠? 수소. 단단해요. 자동차, 건물 만드는 데 이용한대요. 우리 대부분 건물들 다 철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입니다. 숯, 흑연, 다이아몬드 누구예요? 탄소. 반도체 누구예요? 규소. 됐어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자, 4번. 다음은 어떤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원소 뭘까? 이 원소는 공기보다 가볍고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광고풍선, 비행선 충전기체로 이용된대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헬륨 이야기하는 거겠죠? 답은 헬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 다 이야기했어요. 첫 시작이었는데 할만하십니까?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친구들 요런 느낌들 알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